이 비자 신청을 하시는 기간은 바로 카스 넘버를 받고 난 6개월 이내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석사가 시작하기 3개월보다 이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사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만 새로운 석사 비자 신청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학사와 석사 신청하는 데의 차이점, 석사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고 수업을 시작하기까지의 타임라인, 그리고 석사를 들으려면 꼭 받아야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석사를 신청하는 타임라인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학사 신청과 석사 신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사는 유카스라는 포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제 학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카스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학사에만 해당되지 석사는 가시려는 대학교에 있는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 킹스 칼리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카스 그리고 그 대학교의 포털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사를 진행하실 때는 자기소개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자기소개서로 5개 대학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사는 그 대학교당 한 가지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대학교에 테일러될 수 있도록 좀 더 맞춤 형식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학사 때는 물론 A레벨 성적, 고등학교 때 성적을 반영해서 쓰지만 석사는 물론 학사의 성적을 반영해서 쓰게 됩니다. 자, 학사 그리고 석사 둘 다 minimum requirements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 붙는다고 해서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조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전 단계에 하고 있는 시험 성적이 파이널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의 이 파이널 성적이 최소한 이 정도 커트라인이 됐을 때 너를 우리 학교로 데려올 거야 라는 식인데요.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절차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A레벨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건부 입학이 있다는 점은 학사나 석사나 똑같다는 점.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조건부 입학이 대부분이지만 너무너무 뛰어난 학생이 입학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unconditional offer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에 어떤 성적을 받던지 무조건 이 학생을 올해에 자기는 데려올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생 살면서 이거 받은 친구는 한 4-5명밖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귀하지만 그만큼 탑 클래스 학생들에게는 주어지는 옵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사와 석사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은 따로 제 석사 자기소개서 영상을 올릴 때 제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석사 자기소개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더 빨리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석사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3월 초부터 저는 신청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또는 12월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석사 서류 준비를 쭉 마치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하면서 쓰고 3월 말에 이 모든 서류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석사 자리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자리가 다 차버리면 대부분 남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미루면서 천천히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4월 중순쯤에 조건이 달린 오퍼,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이제 학사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 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뜻인데요. 이 조건부 오퍼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4월 중순이었잖아요. 6월 30일까지 이 조건부 오퍼를 받을지 말지를 정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얘네가 한 달을 연장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나는 내가 이 성적이 만족이 되면 무조건 너네 학교로 가겠다라는 오퍼를 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2,000파운드의 학교 자리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받게 되고요. 대학교 학비에서 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학비가 27,000파운드면 2,000파운드를 미리 냈기 때문에 25,000파운드만 다음 해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석사를 2군데를 쓰셨어요. 아니면 3군데를 쓰셨어요. 근데 3군데에서 다 오퍼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얘네가 준 데드라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6월 30일이죠. 그때까지 학교를 정하셔서 돈을 내고
딱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학사 성적이 그래서 7월쯤에 나오게 됐고요. 이제 그 성적이 나옴과 동시에 그 성적 확인서를 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이걸 올리고 나서 미니멈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게 입증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 이제 입학을 축하한다는 이런 귀여운 이메일이 8월쯤에 옵니다. 이제 입학이 확정된 후부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카스 넘버를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제 9월 초에 그러니까 약 한 달간의 시간을 걸려서 카스 넘버를 발급을 받게 되었고요. 이 카스 넘버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비자를 새로 신청함에 있어서 이 카스 넘버는 무조건 필요한 번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스 넘버는 꼭꼭꼭꼭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대학에서 느릿느릿하게 준비를 해주고 대답도 안 해준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화를 해서 카스 넘버가 확실히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카스 넘버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다른 서류들과 합해서 영국 비자 연장 신청이나 새로 발급하시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자 신청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티어 4를 연장이나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카테고리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현재 학사를 끝마치고 바로 석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넘버 2는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학사를 마치시고 영국에서 석사를 하시고 싶으셔서 비자를 새로 신청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케이스 시나리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학사를 마친 상황이라서 이러신 분들한테는 영국 아니나 한국에서 이제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사를 영국에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 티어 4 비자가 있고 학사에서 학사가 아닌 학사에서 석사인 레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비자 신청을 하는 링크는 혹시 모르니까 아래에 모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하시면서 또 참고해야 할 점이 영국 안에서 연장 신청을 하실 거면 이 영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비자 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떠나게 되시면 비자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휴가 다녀오실 거면 미리 다녀오신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자 신청을 하시는 기간은 바로 카스 넘버를 받고 난 6개월 이내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석사가 시작하기 3개월보다 이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잘 짜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전에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가 되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사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만 새로운 석사 비자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국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사 수업 시작이 9월 말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장 신청을 9월 1일에 했어. 근데 여러분의 비자는 10월 16일에 만기예요. 석사 수업 시작하는 9월 말 이후까지도 아직 비자 결정을 못 내렸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대로 석사 수업 그냥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라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결정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너무 애타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경험이 없던 분들이겠죠. 아니면 현재 티어 4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자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 신청을 하시는 링크는 또 아래다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석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연장하면서 드는 비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자 신청비가 475파운드 정도 들고요. 생체 인식 등록비가 약 한 20파운드 정도 들고요. 영국은 이제 NHS라고 해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죠. 이 건강보험비가 한 450파운드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약 950파운드 정도가 드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결정을 빨리 받아야 된다, 비자 결과를 빨리 알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500파운드를 내시면 영국에서 5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거고요. 800파운드를 내시면 이틀 안에 결정을 해서 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약
2,500파운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역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가격을 그래도 950파운드 선으로 이제 내서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정보들을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혹시나 실수한 부분이 있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글 수정해서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